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무려 19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아스널, 현재까지 우승 경쟁 선두에 올라 있으면서 선두 독주를 이어가면서 주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두 경기 실망스러운 무승부, 특히 지난 주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다 잡은 승리를 허무하게 놓치는 뒷심 부족, 자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맨체스터 시티의 추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의 유력 매체들 그리고 예측 전문 사이트가 정밀한 통계와 또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망한 바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나오고 있고, 향후 일정들을 봤을 때도 아스널에게 불리하다라는 전망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 역시 웨스트햄전 무승부 이후 안타까움을 표하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스널과 맨시티의 막판 우승 경쟁 상황, 현지 반응과 분석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매치위크 31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아스널이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에 경기를 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는 현재 강등 위기를 겪고 있는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가볍게 3대1 승리를 거뒀어요. 엘링 홀란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최근 연속골 행진으로 최고조의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고, 또 수비수로서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드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며 올 시즌 자신의 이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존 스톤스 역시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아스널은 먼저 두 골을 넣었죠. 전반 7분 제주스, 그리고 전반 10분 웨데고르의 골에도 불구하고 벤라마의 페널티킥 추격골에 이어 후반전 9분 54분에 제러드 보엔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2대2로 비겼는데요. 이 경기 결과 여전히 아스널이 선두를 지키고는 있지만 맨시티가 FA컵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잖아요. 아스널은 31경기를 다 치르고 승점 74점인데 맨체스터 시티는 한 경기를 덜 치른 가운데 승점 70점입니다. 물론 덜 치른 경기를 맨시티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승점 차이가 이제 1점이 나기 때문에 아스널이 선두를 유지할 수 있지만, 아스널과 맨시티의 맞대결 경기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맨시티 역시 자력 우승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게다가 양팀의 골득 실차를 살펴보면 맨시티가 50, 아스널이 43이기 때문에 승점 동률 상황, 즉 맨시티가 아스널과 승점 타이가 됐을 때 아스널을 제치고 골득 실차 우위로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스널의 웨스트햄전 무승부 정말 안타깝죠. 근데 아스널의 이 무승부는 비단 이 경기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웨스트햄전 무승부에 앞서서 지난 4월 9일 리버풀 원정, 물론 안필드에서 열린 경기이긴 하지만 이 경기도 아스널이 비겼습니다. 다만 리버풀이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고 성적도 떨어지고 있고, 또 리버풀전도 아스널이 먼저 앞서갔기 때문에 두 경기 연속 다득점 경기를 하며 비긴 것은 아스널이 맨시티를 상대로 달아날 기회를 놓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전 경기 분명히 아스널이 리그에서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에스턴 빌라전 4대2 승리를 기점으로 레서시티, 에버튼, 본머스,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즈에 이르기까지 솔직히 이제 하위권의 손쉬운 팀들을 잡아냈죠. 다만 이제 그에 앞서서 이 연승행진 이전에 패배한 경기가 바로 맨체스터 시티와의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우승을 가늠할 수 있는, 맨시티와의 격차를 좀 벌릴 수 있는 경기에서 아스널이 안방 에미리치 스타디움에서 맨시티에 3대1로 지면서 사실은 우승팀의 자격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커진 상태였죠. 그런 가운데 최근 두 번의 무승부로 인해 아스널이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아르테타 감독 역시 웨스트햄과 경기를 마친 이후 인터뷰에서 우리가 상대에게 희망을 줬다, 상대를 끝장낼 수 있어야 되는데, 경기를 끝장낼 수 있어야 되는데 놓쳤다, 그리고 이번 두 번의 무승부는 분명히 우리의 우승 경쟁에 있어서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라면서 어두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스널과 웨스트햄의 경기 주요 상황을 살펴보면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경기 시작 10분여 만에 아스널이 두 골을 넣으면서 앞서갔는데, 일단 33분에 빠르게 전반전을 마치기 전에 웨스트햄이 이제 추격골을 넣은 것이 중요했는데, 그리고 나서 후반전 상황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후반 시작 7분인 52분에 부카요 사카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면 3대1로 승리의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실축했고 하필이면 실축하자마자 2분 만에 웨스트햄이 동점골을 넣었고, 그 뒤로 경기가 그대로 이제 끝났는데요. 사실 이 경기의 이제 위협도를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아스널이 초반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33분 벤라마의 페널티킥 추격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30분 가까이 아스널이 일방적인 경기를 하다가 이 추격골이 나온 이후에 웨스트햄의 사기가 끌어올랐고 아스널의 공격 위협도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후반 시작하자마자도 웨스트햄이 총공세를 펼쳤는데, 그러다가 역습 기회에서 아스널이 페널티킥을 얻었고 이걸 성공시켰다라면은 웨스트햄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었는데, 이걸 놓치면서 하필이면 곧바로 이어진 웨스트햄의 공격에 동점골을 내줬고, 그 뒤로 만회하려고 치고 들어가 봤지만 오히려 75분부터 90분까지 마지막 순간에는 웨스트햄이 훨씬 더 높은 공격 위협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웨스트햄이 3대2 승리로 경기를 마칠 뻔하기도 했고, 미카엘 안토니오의 슈팅이 골대
골대를 맞고 나오지 않았다면 실제로 웨스트햄의 승리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득점 장면 살펴보면 사실 아스널의 플레이 굉장히 화려했죠. 7분에 나온 골은 웨데고르의 기점 패스, 화이트의 컷백, 제주스의 밀어넣기가 있었는데 미드필드 진영에서 굉장히 현란한 패스 플레이, 특히 측면 지역에서 3-4명의 선수가 위치를 바꿔가면서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웨스트햄의 수비금으로 허물어내는 부분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0분에 나온 추가골 같은 경우도 사이드 체인지가 좋았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오른쪽 배후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는 웨데고르를 향해서 크로스 패스를 올렸고 웨데고르는 깔끔한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2대0을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33분 웨스트햄이 공세를 펼칠 때 파케타 선수를 마갈리아기스가 명확한 파울로 박스 안에서 넘어뜨리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벤라마가 구석으로 잘 꽂아 넣었거든요. 반대로 아스널은 후반전에 페널티킥을 놓쳤어요. 안토니오가 마르티넬리의 슈팅을 핸드볼로 막아내는 것이 포착이 되면서 페널티킥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조금은 의아한 선택이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잉글랜드가 유로 2020 결승전에서 이탈리아와 승부차기에서 사카와 레시포드 같은 어린 선수들,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의 실축으로 인해서 우승을 놓쳤었는데 그때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기회를 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카 선수가 왼발 슈팅 페널티킥을 시도를 했는데 허무하게 골대 밖으로 날아갔어요. 이게 파비안스키의 선방에 걸린 것도 아니고 본인이 확실히 밖으로 찼던 실축이 나오면서 아스널이 달아날 기회를 놓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 이후 2분 만에 웨스트햄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웨스트햄 수비수인 틸로 케러가 배후 공간으로 길게 뻥 찼어요. 사실은 아스널이 웨스트햄의 공격을 끊어내고 다시 역공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재역습이 이루어진 것인데 케러의 롱패스가 수비 배후로 들어갈 때 옵사이드에 위치해 있던 선수들은 밖으로 나오고 있었고 뒤에 있던 보엔이 빠져 들어갈 때 마치 전반전에 웨데고르가 그러했듯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왼발 발리 슈팅을 침착하게 연결하며 동점골을 성공시킨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웨스트햄은 안토니오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는 등 오히려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72%의 볼 점유율을 아스널에 가져가면서 공은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기대 득점 값에 있어서도 2.75골로 3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페널티킥이 반영이 되면서 높아진 측면도 있긴 해요. 하지만 웨스트햄도 1.82골의 높은 기대 득점을 기록을 했고 무엇보다 물론 공격 치명성은 아스널이 좋았어요. 유효 슈팅을 5개나 했거든요. 웨스트햄의 유효 슈팅은 3개밖에 없었는데 다만 골대를 맞춘 슈팅 하나가 있었고 웨스트햄이 전체적인 슈팅이 16개로 점유율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역습 축구를 펼치면서 아스널을 충분히 괴롭혀줬다라는 겁니다. 16개의 슈팅에다가 유효 슈팅 3개에다가 골대를 때린 슈팅이 하나가 있었고 빅찬스도 3개나 만들었듯이 웨스트햄도 이 3개의 빅찬스나 하나의 골대를 맞춘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3골 4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였다라는 겁니다. 즉 아스널이 공격은 괜찮았지만 수비가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 후반전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집중력이라든지 뒷심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아스널의 뒷심 부족은 이번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직전에 있었던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전반 8분 만에 마르티넬리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일찌감치 앞서갔고 또 28분에 제주스가 골을 넣었어요. 제주스가 부상에서 돌아온 것이 분명히 아스널 공격에 큰 힘을 주고 있고 제주스가 2경기 연속 골을 좀 터뜨렸는데 전반 42분에 살라가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추격골을 넣은 것에 이어 후반 막판에 피르미누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리버풀이 이긴 것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끝났거든요. 무려 2경기 연속 2대0 리드가 2대2 무승부가 되면서 아스널은 스스로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아스널을 추격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FA컵 4강 진출,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도 1차전 완승을 거뒀고 그런 과정 속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연승이 이어지면서 공식 경기 10연승을 달리고 있고 14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1월 말에 있었던 아스널과의 FA컵 맞대결에서 1대0 승리한 것에 이어 3월에 있었던 아스널 원정 리그 경기도 3대1로 이겼잖아요. 이 기간 안에 맨시티의 유일한 패배는 토트넘 원정에서 당한 0대1 패배였습니다. 사실 토트넘이 맨시티를 강대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지 이 토트넘과의 경기를 제외하면 어떤 팀도 맨시티를 막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1대1로 비긴 경기들 아쉬웠고 또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도 고전하는 분위기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씻어내면서 라이프치히와의 이제 리턴 매치 16강 2차전에서 7대0 대승을 거둔 이후로는 다득점 경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엘링 홀란 선수의 득점력이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이 7대0 대승 이후 번리전 6대0 대승, 리버풀전 4대1 대승, 사우스햄튼전 4대1 대승에 이어 바이에른 뮌헨을 3대0으로 꺾었고 레스터시티를 3대1로 꺾으면서 최근 6경기에서 매경기 3골 이상의 엄청난 득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중심에 이제 엘링 홀란 선수의 활약이 있는 것인데요. 엘링 홀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전 1대0 승리의 결승골을 넣은
나온 것을 기점으로 최근 6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한 경기 5골을 기록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였고 번리전도 헤트트릭을 기록했는데 이게 한 경기 몰아치기가 이어진 것뿐 아니라 매경기 골을 넣고 있고 또 지난 주말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멀티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대기록 벌써 한 시즌 32골에 도달을 했는데 이 32골은 프리미어리그가 한 시즌을 20개 팀으로 운영한 38경기를 치르는 시스템에서는 최다골 기록이에요. 2017-18 시즌에 모하메드 살라가 32골을 기록하면서 38경기 체제 최다골 득점왕을 했는데 홀란 선수가 이미 그 기록에 도달을 했고 여전히 남은 경기들을 고려한다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한 시즌 최다골인 34골 기록도 충분히 깰 수 있고 어쩌면 40골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홀란 선수의 활약 속에 맨시티가 아스널을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결국 차지하면서 연속 타이틀을 거머쥘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 스포츠는 남은 경기에 디테일한 전력 분석을 통한 승리 확률을 집계했을 때 아스널보다는 맨시티가 유리하다. 다만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도 조기 탈락을 하고 모든 컵 대회에서 탈락을 하면서 리그 경기만 치르면 되는 리그 경기 7경기만 치르면 되는 상황이니까 체력적으로는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본 것이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를 수도 있고 또 현재 챔피언십 팀인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FA컵 4강전을 치르기 때문에 결승전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챔피언스리그 4강전을 이 리그 일정 사이에 치러야 돼요. FA컵 결승이나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6월 3일과 6월 10일 이미 리그가 다 끝난 다음에 열리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이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는 것들이 분명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일정에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기의 승리 확률이 6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모든 팀들이 맨시티보다는 전력이 낮은 팀이라는 거예요. 반면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남은 일정 중에 승리 확률이 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맨시티전. 이 맨시티와의 맞대결에 아스널의 승리 확률은 고작 17%고 맨시티의 승리 확률이 무려 61%로 맨시티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올 시즌 맨시티가 아스널을 2번이나 이기기도 했지만 최근의 흐름과 경기력은 분명히 맨시티가 우위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최근에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첼시는 런던 더비 라이벌이고 또 만만치 않은 팀이다 보니까 승리 확률이 52%로 근소 5위일 뿐입니다. 즉 비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경기가 뉴캐슬 원정인데 뉴캐슬이 지난 주말에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패배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경기를 굉장히 잘했고 무엇보다 뉴캐슬 같은 경우 올해 치렀던 이 맞대결 심지어 이제 아스날의 안방에서 치렀던 맞대결에서 0대0 무승부가 나왔거든요. 즉 아스날은 홈에서 비긴 이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다. 즉 맨시티, 첼시, 뉴캐슬로 이어진 이 세 경기에서 승점을 잃을 경우 맨시티에게 선두 자리를 내줄 수 있다. 그 뒤에는 쫓아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있는데 브라이튼도 만만치 않은 팀이죠. 물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노팅엄이 또 홈에서 강해요. 여기에 울버햄튼과의 최종전도 울버햄튼의 최근 경기력이 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아스널이 막판 뒷심부적으로 맨시티에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예측 전문 사이트인 538의 전망도 맨시티의 우승 가능성을 66%, 아스널의 우승 확률은 34%로 맨시티가 훨씬 앞서는 것으로 전망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 전망대로 이루어지려면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맨시티 아스널의 맞대결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과르디올라 감독도 최근에 아스널이 조금 흔들리고 맨시티가 상승을 타니까 나온 질문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경기가 결승전이다. 사실은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한 경기가 결승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헛부르지만 현재 맨시티와 아스널만이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 두 팀의 맞대결, 승점 차이가 팽팽한 가운데 치르는 맞대결은 당연히 결승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 경기를 지면 모든 게 끝난다. 즉 이 맞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가 챔스 4강, FA컵 4강 그리고 아스널과의 실질적인 결승전 같이 매우 중요한 경기를 연달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집중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양 팀의 잔여 일정을 살펴보면 분명히 아스널이 일정상으로는 여유로워요. 주말 웨스트햄전 이후에 일주일 푹 쉬고 4월 22일 토요일 새벽 4시 그러니까 이제 영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밤이에요. 또 아스날이 일요일 밤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에 경기가 잡혔어요. 다만 이제 사우스햄튼이라는 강등권에 있는 팀과 홈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연속 무승부를 끊어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뒤에 주중 경기로 맨시티를 상대해야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는 4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맨시티와 아스날의 경기가 있고요. 그 뒤로 5월 3일 새벽 4시에 아스널과 첼시의 경기, 5월 8일 0시 30분에 뉴캐슬과 아스널의 경기가 있는데 잔여 일정이 아스널이 좀 더 여유롭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맨시티전도 그렇고 첼시전도 그렇고 주중에 열립니다. 즉 아스널도 체력적으로 조금은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맨시티 같은 경우는 물론 바이에른 뮌헨과의 이제 원정 경기를 주중에 치러야 하는데 3대 0으로 크게 앞서 있으니까 만약 여기서 일찌감치 골을 넣는다거나 한다면 어느 정도는 체력을 세이브하면서 경기할 수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주말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FA컵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 홈에서 치르는 데다가 또 상대가 챔피언십 팀이니까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가능합니다. 즉 맨시티, 아스널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있을 때까지 특별히 맨시티가 더 피곤하거나 더 뭐 강행군 속에 치르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이후 일정이 빡빡할 수 있는데, 만약 맨시티가 아스널을 꺾는다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맨시티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선두로 올라서고 선두를 지킬 가능성이 있다. 그 뒤에 풀럼전이나 웨스트햄전 만만치 않은 경기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풀럼도 돌풍의 시기보다는 동력이 떨어졌고, 웨스트햄이 아스널을 상대로 이제 멋진 무승부를 끌어내긴 했지만 이 경기 맨시티 홈이에요. 웨스트햄이 홈에서는 조금 살아나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또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맨시티가 막판 뒤집기로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맨시티와 아스널의 아슬아슬한 이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 어떤 팀이 최후에 웃게 될지, 어떤 팀이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이 될지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분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